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사는 동네에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책임자가 막 허둥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당장 마실 물이 끊길지도 모르는 진짜 절박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도 시장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릉시청까지 찾아가서 가뭄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과 나눈 대화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저희 손에는 이제 당시 상황을 다룬 여러 언론 보도 자료들 그리고 그 회의 영상 기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건지 또 당시 강릉 가뭄 상황은 대체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또 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아껴드려야죠. 자, 그럼 우선 강릉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나 이거부터 좀 알아야겠죠.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강릉 시민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오봉저수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었어요. 8월 31일 기준으로 물이 차 있는 비율, 이걸 이제 저수율이라고 하죠. 이게 글쎄 14.9%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14.9%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이맘때 평균 저수율이 71.7% 정도 되거든요. 이야, 거의 뭐. 그렇죠. 평소에 4분의 1도 안 되는 물만 남아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만약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을 정해서 물을 주거나 하루 주고 하루 안 주고 이런 제한급수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8월 30일에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인력이나 장비 또 돈 이런 필요한 지원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딱 찾아가서 가뭄 대책을 주재하게 된 겁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갈 정도면 정말 상황이 급박했다는 반증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 이게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가뭄 해결하려면 당장 물을 어디선가 더 끌어마야 하잖아요. 대통령은 이 추가로 물을 확보하는 것,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원수 확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재난 지원의 핵심은 결국 예산이니까요. 네, 처음에는 1,000억 원이라는 액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그냥 기존에 하려던 계획에 들어가는 돈 말고 이번 가뭄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필요한 돈이 많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밝혀야 하니까요. 그게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데 김홍규 시장이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기존 계획 말고요. 이번에 진짜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김 시장이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네, 갑자기 반으로 줄었네요. 네, 액수가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걸 들은 대통령이 좀 어이없다는 듯이 기사 표현에 따르면 실소를 터뜨리면서 아까 1,000억 원이라더니 지금 500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걸 좀 꼬집은 거죠. 이런 긴급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필요한 예산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대통령이 계속 구체적인 비용하고 용도를 파고든 건 단순히 그냥 액수 확인하려는 걸 넘어서 정말 이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지원인지 그리고 계획은 제대로 세운 건지 이런 걸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특히 보도 내용처럼 원래 하려던 사업 예산이랑 이번 재난 때문에 급히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해야 정부도 혼란 없이 빨리 지원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막 엉켜버리면 오히려 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김 시장이 그 500억 원이 정수장을 늘리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정수장이라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 그러니까 일종의 물 공장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말을 듣자마자 대통령이 바로 핵심을 딱 짚었어요. 아니, 정수장만 늘리면 됩니까? 그럼 깨끗하게 만들 물, 그 원수는 이미 충분히 있다는 얘긴가요? 이렇게 되물은 거죠.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형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러면서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한데요. 아니 물 자체가 없는데 정수장만 늘린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 원수랑 정수장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원수, 러워르는요. 말 그대로 댐이나 강에서 그냥 막 퍼올린 아직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날것의 물입니다. 흙탕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자연 상태의 물이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정수장, 워터 트리트먼트 플랜트는 이 원수를 가져와서 침전시키고 거르고 소독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안전하게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로 만드는 곳입니다. 공장 같은 거죠. 그럼 원수는 재료고 정수장은 공장이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원수는 밀가루나 설탕 같은 재료고 정수장은 그 재료로 빵을 만드는 빵 공장인 셈이죠.
지금처럼 가뭄으로 재료, 즉 원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면 당연히 재료를 더 구해올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지 빵 공장, 정수장 크기만 들리는 건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네요. 이해가 확 됩니다. 대통령이 바로 이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한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본 거죠. 아, 근데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다고 해요. 그럼 그 500억 원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수장 말고 또 새로 필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해요. 하지만 김 시장은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김 시장이 땅속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지하 저류댐 한 1만 8천 톤 규모인데요. 이걸 만들었다고 언급했는데 대통령은 아니 그런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니냐 하면서 이번 가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 말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추가 대책을 물었던 거군요. 그렇죠. 상황이 계속 이렇게 꼬이니까 옆에 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나섰어요. 도지사가 약간 김 시장 대신 정리하려는 듯이 설명을 했죠. 지금 있는 1만 5천 톤짜리 정수장으로는 물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5만 톤 규모로 늘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님이 궁금한 건 그 추가로 필요한 3만 5천 톤 용량을 늘리는 데 드는 500억 원 안에 물 자체를 확보하는 비용, 즉 원수 확보 비용이랑 정수장을 늘리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정수장 늘리는 비용만 말하는 건지 이걸 좀 명확히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아, 도지사가 정리를 좀 해주려고 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거의 5분이 넘게 이야기가 오갔는데도 대통령은 결국 원하는 답,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로 물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정확히 얼마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결국 대통령은 좀 지쳤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통의 어려움, 이게 단순히 그 자리에 있던 한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런 모습은 재난 상황에서 그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정보 공유나 계획 수립이 얼마나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결정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선이 생기면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비효율성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재난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랄까, 관료주의의 칸막이 현상이나 준비 부족이 위기 시에 어떻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네요. 필요한 예산을 명확히 말을 못해서 지원이 혹시 늦어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관련 혼선 말고도 현장에서 나온 또 다른 발언 하나가 책임자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좀 낳았습니다. 회의 전에 대통령이 그 가뭄 현장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볼 때였는데요. 김 시장이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그러자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꽤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언은 재난 대응의 어떤 기본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 희망을 갖는 건 좋죠.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막연한 기대나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비가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가 안 올 경우까지 대비하는, 즉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운에 맡길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 회의 장면이 담긴 KTV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24만 회를 넘길 정도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실제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 시민들이나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다고 합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 정도예요. 네, 그럴 만도 하죠.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김홍규 시장은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동시에 재난사태 선포해주고 지원 결정해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또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고요.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왜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당장 먹고 살 물이 부족한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 앞에서 지역의 책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에 큰 실망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위기일수록 리더의 명확한 상황인식, 철저한 준비, 그리고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죠. 이런 모습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공적 시스템과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요. 그 논란이 됐던 500억 원 예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나중에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강릉시 계획은 물이 비교적 풍부한 연곡이라는 지역에 정수장을 확장해서 거기서 처리한 물을 시내로 끌어오는 것이라고 해요. 이 정수장 확장 비용이 바로 그 500억 원이라는
있다는 거고요. 다행히 영국 지역은 물 사정이 괜찮아서 추가로 원수 확보 비용은 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원수 문제는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아마 회의 당시에 이 부분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소통 방식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강릉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영곡 지역에 지하 저류댐을 건설하는 것 같은 가뭄 대비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올해 비가 너무 안 와서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한 46% 정도? 이 정도 강수량을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워낙 극심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 점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기상이변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가뭄이 과거에는 정말 드문 일이었지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번 강릉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올 뉴 노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록적인 가뭄이라는 재난 속에서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벌어졌던 대통령과 시장 간의 그 긴장감 넘쳤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재난 앞에서 명확한 계획과 소통 그리고 준비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그런 사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당장 내가 쓸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정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거든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촘촘하게 잘 짜여 있는지, 그리고 위기를 관리해야 할 리더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강릉의 극심한 가뭄 사태가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겪게 될 기후 위기의 예고편은 아닐까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그 강도도 세지는 기후 재난이라는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개인과 사회는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